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7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청송스포츠입니다. 제4기 회계기간이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 문제이고요. 1번 문항입니다. 다음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면 되겠다. 그죠? 제시되네요. 입력할 건데 주식회사 미래IT라는 곳이고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코드 00201입니다. 00 회사 이름 주식회사 미래IT 미래IT. 자, 유형은 동시랍니다. 동시 입력하고 상세 내용 오른쪽에 입력합시다. 약간 화면을 왼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서 입력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1981889954입니다. 대표자 성명 이미래입니다. 업태 서비스업이고요.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랍니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봉천동은 아래쪽에 써볼까요? 뭐 한 줄로 적든 두 줄로 나눠 쓰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채점에 저는 그냥 밑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봉천동 뭐 이렇게 입력하면 자,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습니다. 그죠? 빠진 거 없다. 오케이. 입력했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당사 제품의 매출 신장을 위해서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등록하려고 한답니다.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을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 열어서요. 제시된 내용 입력합니다. 코드 번호 229번이랍니다. 그러면 커서 여기 두고요. 229 이렇게 딱 입력하면은 커서 위치가 229번으로 딱 옮겨집니다. 그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름을 뭘로 고친다고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로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오른쪽에서 수정하면은요 그 내용이 왼쪽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옮기고요. 제시된 내용 따박따박 입력합니다. 이름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성격은 1번, 일반이라고 선택하고요. 제시되어 있다, 그지? 현금 적용 1번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랍니다. 현금 적용 1번. 라이선스 계약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제시된 내용 모두 입력 끝났다, 그지?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3번 문항입니다. 당해연도 기초 원재료가 150만 원이랍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 입력하십시오. 전부 다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지 줄줄이 사탕으로 금액이 바뀐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연습했었죠? 이런 거 출제가 되었네. 됐습니다. 풀어봅시다. 풀기 전에 별표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 있거든. 딱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놓읍시다. 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입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원재료가요.
200만 원으로 기록됐는데 요거 사실은 150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고치죠. 1500000 그러면 이제 원가 명세서의 금액이 좀 뒤틀릴 겁니다. 그거 고쳐야 되겠다. 그지? 전기분 원가 명세서 메뉴입니다. 그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뭔가가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딱 멘트가 뜬다 이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원재료비 산정에 있어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이제 15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비가 이렇게 2150000으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3123000이 되었답니다. 됐죠? 확인했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봅니다. 자, 제품 매출 원가 산정에 있어서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30730,00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액이 원재료 금액이 바뀜에 따라서 금액이 좀 바뀌었다 이겁니다. 뭘로? 31230,000으로 바뀌었다. 바뀐 내용으로 수정해야 될 겁니다. 그죠? 31230,000 31230,000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바뀔 거고 당기 순이익도 뭔가가 바뀌었을 겁니다. 바뀐 당기 순이익은 90625,000이랍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을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 바뀐 거 현재 91125,000 바뀌기 전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금액 수정된 금액으로 고쳐야 될 거다. 타이핑으로 고쳐도 됩니다만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조금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불러오기 버튼 누르시면 바뀐 당기순이익 90625,000으로 딱 금액이 바뀐다. 됐습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33725000이 되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볼게요. 현재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34225000 되어 있거든요. 여기 133725000하고 금액이 좀 다르다 그지? 요 금액으로 고쳐야만 될 거다. 금액 까먹기 전에 계산기에 요 금액 그대로 두드려 볼게요. 133725000 됐습니까? 요 금액으로 고칠 거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현재 상태를 보니까요. 차변 쪽에 원재료 금액을 고침에 따라서 대차 차액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죠? 0 되려면 대변에 있는 2월 이익잉여금 정확하게 말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바뀌어야 될 거다. 얼마로? 133725000으로. 그래서 그 금액으로 딱 타이핑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133725000) 됐습니까? 이렇게 치면요. 대차 차익이 0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연관되어 있는 모든 메뉴들 다 고쳤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 수정을 해봤다. 하실 수 있겠죠?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딱딱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둡시다. 자, 열려있는 메뉴 모두 닫고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출발합니다. 1번 문항 7월 16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풍림철강 주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령하고 배당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답니다. 세금은 고려하지 말고 지급 통지서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자, 지급 통지서 수령일이 언제입니까? 7월 16일이라고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날짜로 그냥 전표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금액 얼마라고요? 150만 원이랍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15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지.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7월 16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변의 배당금 수익 계정 과목 15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50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니다. 7월 25일 제조공장 운영을 위해서 시민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입했고요. 상환일은 내년 6월 30일이랍니다. 단기 차입금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서 수수료 비용 제조 경비로 처리하랍니다. 제시된 대로 우리 처리하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입력하되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거고, 수수료 비용 1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인 94850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대요. 됐죠? 차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기는 거래랍니다. 입력합니다. 7월 25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디요? 시민은행 금액이 9,500만 원. 9500000. 차변에 수수료가 생겼다, 그지?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하라고 했거든. 이걸로 입력합시다. 금액 얼마요? 15만 원. 따라서 돈 들어오는 거는 9,500만 원과 15만 원 차이 금액인 948500000 요거 들어온다 이겁니다. 뭘로 들어온다고요?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니다.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연합세 1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 법인세 납부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알고 있다, 그지? 뭐 선납세금 계정 과목.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11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8월 31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대변에 뭘로 납부했다고? 현금 납부. 현금 11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110만 원 기록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당사 9월 5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으뜸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를 공짜로 받았답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요. 토지의 공정가액은 5천만 원짜리래요. 장부가액은 4천만 원이랍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여기 나와 있는 장부가액은 뭘 의미합니까? 김으뜸씨가 우리한테 토지 주었는데 김으뜸씨 장부에 그 토지가 4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할 때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 회사가 필요한 정보는 그 토지가 얼마짜리 토지지 공정가치 금액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부분만큼 우리가 공짜로 물건 얻은 거니까 기분 좋다, 그지?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이전 비용 200만 원 지출이 생겼다. 이 취득 부대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변에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해야 되고 그 취득 원가는 5천만 원과 200만 원 합한 5,20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9월 5일입니다. 자, 차변 먼저 기록합니다. 차변에 토지 계정 과목 입력해야 되고요. 금액 결국 5,200만 원 됩니다. 자, 5천만 원 부분은 물건 5천만 원짜리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지?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산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000000 그리고 200만 원 지출분은 당좌 예금으로 기록한다. 당좌 수표 발행할 경우. 됐죠? 금액 20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14일 상업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차입기간은 2017년도 6월 15일부터 2017년도 9월 14일까지. 요거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뭐 길게 적었지만 별거 아니고 이자 줬다 이거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고요. 금액 12만 원 입력합니다. 9월 14일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12만 원. 대변에 돈 뭘로 줬다고? 보통예금으로 줬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10월 5일 주식회사 날씬닷컴의 외상 매입금 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명화상사로부터 받으러온 500만 원을 배서 양도했답니다. 외상으로 물건 사가지고요. 외상 매입금 줄 때가 되었답니다. 현금 보통예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래처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받을 의무를 배서 양도해서 줬다 이겁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요. 대변의 받을 의무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감소하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날씬닷컴이고요. 감소하는 받을 의무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화상사입니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니다. 10월 5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날씬닷컴 금액은 500만 원. 대변의 받을 어음 명화상사 금액 500만 원. 입력 완료. 됐죠? 자, 지금까지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7월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미풍문고에서 25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 구매 대금은 7월 31일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책 샀다 이겁니다. 자, 부가수익 뭡니까? 키워드는 계산서가 되겠다. 책은 면세 물건이다. 그지? 그래서 책 살 때 상대방은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부가수익형 53 면세.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있고 종이계산서가 있는데 전자계산서를 상대방이 나한테 주었으니까 전자 여부 여라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 쓰면 되고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번호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은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날짜 7월 12일 적습니다. 유형요. 부가수익형 53 면세고 공급가액은 25만 원. 공급처는 미풍문고랍니다. 전자여부 여라고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9월 12일 중국에 소재하는 웨이카센터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200만원, 부가가치세 120만원을 수취했답니다. 부가가치세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부가수입 뭡니까?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55 수입입니다. 하단부 회계처리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안 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분만 하면 되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지 마십시오라는 언급이 있는 상태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냥 당황하지 말고 회계 처리 안 하면 됩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9월 12일 유형 55 수입이고요. 공급가액 1200만원. 부가세 120만원. 거래처는 웨이 카센터 이런 거 아니다 그지? 철저하게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우리한테 수입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인천세관이잖아 그지? 세관을 거래처로 적어야 된다.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현금 맞죠? 현금으로 즉시 납부했다라고 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10월 11일 TA코에 제품을 다음과 같이 수출 선적하고 나머지 대금은 10일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10월 11일 날 전표 입력하는 겁니다. 10월 11일이 선적일이네. 자, 총 대금은 22,000달러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00달러는 계약금으로서 9월 20일에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에 원가로 환가를 이미 했답니다. 환가했을 때 환율은요. 환산 환율이라고 돼 있다 그지?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달러당 1,100원이었답니다. 그래서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해가지고 220만 원 이렇게 환가했었답니다. 요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2,000달러에 대해서는. 나머지 2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 표준 적는다고 했습니까?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로 금액을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2만 달러 곱하기 고날짜의 기준 환율로 요거 1,100원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 될 겁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은요 2,200만 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단에 적히는 요 수출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요 두 금액 합한 게 과세표준 됩니다. 220만 원 플러스 2,200만 원 하면 2,420만 원 되고요. 과세표준. 하단부 회계 처리는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산회계 자격시험을 보면요.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인지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인지까지 구분해가지고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환산환율,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기준환율,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됐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 그지? 알고 있는 내용대로 딱 문제를 분석하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실제 환가했으면 실제 은행에서 적용되는 그 환산 환율로 금액을 산정해야 된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10월 11일입니다. 유형은 뭡니까? 물건 수출했습니다. 영수율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16 수출이 부가세 유형입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다고요? 열심히 계산했다 그지? 2420000이 과세 표준이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TA코랍니다. 영수율 구분 뭡니까? 직접 수출했다 그지? 1번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2420000이 위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끌려옵니다. 맞다 그죠? 우리 이론편에서 정리했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하고 회계에서 인식하는 매출액하고 일치하더라는 거 확인했었습니다. 그대로 끌려오는 건 놔두면 된다. 차변 회계 처리합시다. 차변에 계약금으로 받아가지고 환가했던 거 요거 선수금 계정 과목으로 부채로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요거를 차변으로 기록해서 없애줍니다. 부채 감소. 아이고.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기록하자. 얼마요?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금액 2,200만 원. 요거 분석해 보자면 이렇다 그럽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굉장히 좋은 문제 같고요.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 쳐두시고 정확하게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4번 문항 봅니다. 10월 12일 부산 상사의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25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12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랍니다. 요거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10월 31일에 나중에 받기로 했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그지? 부가세 유형은 뭡니까? 유형자산 매각도 당연히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겁니다. 부가세 유형 11 과세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딱 분석해보고 전표 입력 내용이 분석한 결과하고 똑같은지 맞춰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입니까? 자, 장부금액은 얼마짜리였습니까? 500만 원 빼기 325만 원. 175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돈 얼마 받았습니까? 121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요거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받아봤죠. 어차피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순수하게 물건값 받은 거 고금액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처분 손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21만 원 중에서 물건값으로 받은 금액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꼭 121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0 하면 되겠다. 그지? 1210000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110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175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옵니다. 얼마요? 65만 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표 입력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65만 원 나오면 전표 맞게 입력한 겁니다. 입력합니다. 10월 12일 유형 1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그새 까먹었네. 또 계산해보자. 1210000 나누기 1.1 하면은 110만 원이었다. 1100000이고 부가가치세 11만 원.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게 121만 원이었다.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부산 상사. 전자 여고요. 분계는 1단계. 대변에 취득원가 적는다. 그지? 자, 대변의 취득원가 계정과목 뭐라고요? 기계장치랍니다. 취득원가가 500만 원. 2단계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적는다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코드번호 207번이 되네. 금액은 325만 원.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다. 그죠? 금액 얼마요? 위에 있는 두 개 합한 거면 됩니다. 110만 원과 11만 원 합한 121만 원.
마지막 단계요.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대차 차익이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겠다 그지? 그러면 수익이 아니고 비용입니다.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요. 금액은 65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전표 입력 잘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6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니다. 11월 25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100일량 998cc. 아하! 1000cc 이하 경차구나. 따라서 승용차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희망자동차에서 요 차 샀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를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차량 구매대금 1,540만 원 부가가치 포함이랍니다. 요거는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입력합니다. 11월 25일 유형은요 51 과세다. 자, 공과액 1,54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1540000 나누기 1.1 하면은요. 1,400만 원 이렇게 공과액이 나옵니다. 1400000 부가가치세 당연히 140만 원. 어디서 샀습니까? 희망자동차에서 차 샀습니다.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맞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입니다. 11월 27일 소비자인 정하나에게 제품을 33만 원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현금 판매하고 현금 받고 판매했다 이 말입니다. 거래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 거래 명세서 이외의 어떠한 법정 증빙 서류를 발급 안 했답니다. 거래처 입력은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답니다. 부가세율 뭡니까? 과세 대상 재화 용역 공급하고 법정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14 건별을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하단부 회계 처리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기록하면 됩니다. 분석 끝났죠? 11월 27일 부가세 유형 건별 14번 그리고 14번 건별의 유형에 있어서도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연표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키 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으로 쭉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33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쫙 갈라지더라. 거래처는 입력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금 매출.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메뉴 닫습니다.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봅니다. 1번 문항입니다. 8월 12일 공장의 생산부 직원들에 대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확정급여형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DB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입하고 1,5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요.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했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8월 10일자 전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8월
11차. 이렇게 돼 있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퇴직연금 불이백이 돼서 차변의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으로 입력했다. DB형인데 DC형 퇴직연금으로 착각하고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됐죠? 계정 과목을 고쳐야 되겠네요. DB형일 경우 실제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불이백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전히 회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불이금액 회사의 자산 계정 과목인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으로 따박따박 관리를 해야 된다. 됐죠? 차변 계정 과목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2번 문항입니다. 10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 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랍니다. 요거는 원재료 매입할 때 운송비용으로 대박 용달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기로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일반 전표에 입력했답니다.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죠.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통해서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부분을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했다 이겁니다. 잘못했다 그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내용을 싹 지우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제대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10월 10일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봅니다. 그지?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못되었다. 요거 지울 겁니다. 자, 일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요 내용 지우기로 합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날짜 10월 10일 돼야 되겠다. 그지?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0일 과세를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공급가액은 자 55,000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공급가액은 50,000원이다. 그지? 부가세 5,000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대박용달이랍니다. 자,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여부에 부라고 체크해야 됩니다. 아래쪽 안내에 있습니다. 부일 경우 0을 누르십시오. 0을 눌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분계 차변에 뭘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운반비 계제가 뭐 이런 거 아니다. 그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뜨는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이거 자산 계정 과목인 원재료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됐습니까? 차변 원재료 계정 과목 쓰고요. 대변에 돈 뭘로 줬다고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한이라고 돼 있네.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상단, 하단 제대로 입력한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있는 이 내용은 체크를 딱 해가지고요.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뉴 닫습니다. 문제 5번 결산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구입 당시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본사 관리부 소모품 단가 2만원 10개랍니다. 요거 중에서 기말 현재 2개가 재고로 남아있답니다. 사용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랍니다. 소모품 사면서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이라고 기록을 했답니다. 소모품 사면서 이거 전부 다 올해는 안 쓰고 내년에 쓸 거예요. 뭐 그렇게 회사는 인식했나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0개 곱하기 2만원, 20만원어치 소모품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상당 부분을 쓰고 10개 중에서 2개만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개 부분은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이 맞지만 사용한 8개 부분 금액으로 따지면
8개 곱하기 2만 원, 2, 8, 2, 16, 16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16만 원 부분만큼 현재 소모품이라는 자산 금액이 쓸데없이 크니까 대변의 소모품,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고 16만 원, 그리고 차변의 올해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 부분을 입력해야 되겠다. 계정 과목은 뭐 쓰면 되겠습니까? 소모품 산 거니까 소모품 B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사 관리 비료가 있으니까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죠? 수동결산입니다. 일반 점프 입력 메뉴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소모품 B 계정 과목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 얼마? 16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자. 16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답니다. 회사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 계정과목 기계장치 취득은 2016년도 2월 27일 했고요. 코드 번호 101이고 취득원가 2,400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 경비구분 제조랍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래요.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 방법 정률법이랍니다. 특이하게도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사용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아주 희박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보면요. 정률법이면서 내용연수 5년일 때 사용하는 상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각률은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상각률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요.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한도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준답니다. 그 한도 계산할 때 사용하라고 국세청이 상각률을 발표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사용하랍니다. 자, 국세청에서는요. 자, 일괄적으로 잔존 가치가 취득 원가의 5%라고 가정해가지고 상각률을 발표한답니다. 자, 정률법 상각률은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1-n 제곱근입니다. 분자는 잔존 가치고요. 분모는 취득 원가입니다. 이렇게 계산된다고. 자, 내용연수 5년이고 정률법일 경우 상각률을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딱 산정해가지고 발표한대요. 1-5 제곱근. 자, 취득 원가를 1로 보고요. 잔존 가치를 0.05로 본답니다. 이렇게 계산을 쫙 한답니다. 해가지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딱 구한 다음에 발표하고 있답니다. 그 수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사용하래요. 봅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열어봅니다. 자, 무슨 계정은 뭐 기계장치랍니다. 기계장치. 보니까 1015 코드 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내용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취득원가 취득연월일이 2016년도 2월 27일이에요. 그 내용이 요 부분이 딱 입력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취득 원가 금액을 입력해 보고요. 2,400만 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 900만 원. 이걸 입력해 본답니다. 그리고 자, 내용 연수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5년 이렇게 입력해 보면 0.451이라는 거 이게 딱 자동으로 뜬다 이겁니다. 요 대화창처럼 생긴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면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액법일 때와 자, 정률법일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수치가 나옵니다. 정액법일 때와 정률법일 때.
우리는 뭐라고 지금 정률법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연수 5년일 때 0.451이 삼각률이 된대요. 그리고 참고로 정액법일 때도 이렇게 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법. 정액법에 대한 율은요. 일괄적으로 잔존가치가 0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서 발표하고 있답니다. 취득원가가 1이고 잔존가치 0일 때 5년 내용연수라면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1 나누기 5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0.2다 이겁니다. 요거를 발표하고 있다고. 법인세 계산할 때 이런 게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메뉴 통해서 얻고 싶었던 정보는 결국 0.451 요겁니다.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0.451 보세요. 정률법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원가 2,400만 원 빼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 900만 원 뺍니다. 그지? 요거 곱하기 0.451 이렇게 계산한다 이겁니다. 얼마입니까? 2,400만 원 빼기 900만 원은 1,500만 원 나오거든. 곱하기 0.451 하면은 6765001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계산 요 메뉴에서 자동으로 계산도 된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취득원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하고 요 내용에서 5년 하니까 0.451이 요 정렬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고요. 6765002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법인세법상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요겁니다. 회사 너는 얼마만큼 감가상각비 인식할래요? 뭐 그렇게 의미하는 거랍니다. 상각 범위액이 요거고 회사 계상액은 지금 이렇게 현재 자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회사가 요금과 다르게 인식할 거면 여기서 고치면 된다 이겁니다. 법인세 신고 때 사용하는 서식이다. 자, 그리고 경비 구분도가 있네요. 뭐 여기 경비 구분 제조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여기 구분 안에 500번대 코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끝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 메뉴 이제 살펴봤고 메뉴 닫읍시다. 자, 뭐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기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하고 제조원가니까 매출원가에 있는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입력할 겁니다. 기기장치니까 여기다가 열심히 계산한 676500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 이거 입력했던 거 스페이스만 눌러서 지울게요. 참고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그 내용을 입력했다 그지? 그렇게 입력하면은요. 상단에 있는 감가상각 버튼 눌러보시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와진답니다. 열심히 계산했던 6765000 있지 그지? 그거에 딱 끌려와가지고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제주 구분, 제주라고 아까 500번대 코드라고 입력까지 했잖아 그지? 이렇게 딱 나타나고 여기에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해당되는 자리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자리로 금액이 딱 입력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결산 항목으로 풀 수 있는 것 중에서 대손상각과 퇴직충당은 상단에 있는 화면 사용했지만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했다 그죠? 그 이유는 뭐 고정자산 등록 메뉴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메뉴를 입력해야만 요거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는 요 버튼을 사용을 안 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가볍게 들어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셨고 이제 참고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다. 참고로 설명은 다 끝났고 자 내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기 시험 칠 때도요.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넉넉고 넘어가면 조금 아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지? 요거 문항에 대해서 빵점 처리받기는 너무 억울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액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임의 숫자, 뭐 내가 좋아하는 숫자 100만 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메뉴를 가지고 그냥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총 배점 3점 중에서 빵점 받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최소한 1점 또는 2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는 진지하게 하되 시험장에서는요 당당하게 내 권리 찾아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을 해야만 한다 이겁니다. 당당한 자세로 내가 아는 것만 자신감 있게 따박따박 입력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요 문항 풀어봤고요. 3번 문항 봅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기말 재고의 건 다음과 같답니다. 요거 너무 까다롭게 출제해서 미안했나 보다. 그치? 너무 쉽게 또 출제되었네. 요거 따박따박 입력합시다. 원재료 350만 원. 제공품 730만 원. 제품 2620000.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 작업 끝나고요. 열려있는 메뉴 모두 닫습니다. 자, 문제 6번 조회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2017년도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다. 그지? 그리고 요것과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 요거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의 차이를 구해보랍니다. 메뉴 두 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정신고기간 딱 설정해서 한번 열어보고 확정신고기간 한번 열어보고 두 개 매수 차이 구해보자. 메뉴는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 보면 되겠지요. 부가가치 탭 누르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입니다. 자, 먼저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 열어봅니다. 자, 매출 탭 사용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탭이 3개 있을 때 전체 데이터 탭이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탭이랑 거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이후 요 탭에도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체 데이터가 정확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데이터 요 탭을 사용해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하면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매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매출, 그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 매수 합계 32매입니다. 32라고 까먹기 전에 계산기에 딱 이렇게 두드려 놓을게요. 요게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로 열어볼게요. 4월부터 6월 됐습니까? 이번에도 매출 탭이면서 자,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뭐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맨 왼쪽에 있는 탭이랑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데이터 탭이랑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정확한 탭인 전체 데이터 탭 요거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전체 데이터 탭. 매출이면서 전체 데이터 탭 보니까 매수가 나와 있다. 그지? 20이랍니다. 우리 계산기에 두드려져 있는 금액은 32매인데 지금 보는 거는 20매니까 차이가 몇 매입니까? 12매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1번 문항 정답 12매. 됐죠? 메뉴 닫으시고 입력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서 아래쪽에 몇 매? 12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2번 문항 봅니다. 2017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입니다. 요거 중에서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 얼마인가? 무슨 메뉴가 제일 좋습니까? 뭐 가장 많은 달 뭐 이런 거 월별로 집계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좋겠지. 자, 회계관리 버튼 누르시고요.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6월까지랍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자,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액이네.
404번 코드네요. 자, 수익이니까 당연히 대변 쪽에 회계 처리될 겁니다. 월별 대변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큰 달이 몇 월입니까? 1월이 제일 크네요. 5920 50000 5920 50000 됐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입력까지 해볼게요. 답안 작성란에 1월이었지? 1월 592050000 아이고 59205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2017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 요거의 공제받지 못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보면 되겠다. 그죠? 기간은 1월부터 3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라인에 있고요. 그 내용 오른쪽에 상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얼마?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10만 원입니다. 묻고 있는 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10만 원이 될 겁니다. 10만 원. 됐습니까? 16번 라인에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 10만 원. 이게 정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메뉴 열려있는 거 닫고요. (1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